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 동대문구 신의문 역세권 재개발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은 역세권 장기전세 기준에 따라 추진되는 방식이고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끌고 가면서 최근에는 시공사 선정까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 재개발이랑 뭐가 다른지, 신탁으로 가면 뭐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향후 일정은 어떻게 가는지까지 핵심만 깔끔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감사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타임지TV 장콕집콕 EPD입니다. 오늘은 신의문 역세권 재개발 정비사업위원장 강태희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는데요. 신의문 역세권 재개발은 일반 재개발이랑 추진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다르고 핵심 구조를 보다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의문 역세권 재개발 사업은 도시정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주택 건립 기준에 따른 사업 방식입니다. 역세권 범위는 1차 350m, 2차 500m 내의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동 상향하여 용적률을 완화받고 완화받은 용적률의 2분의 1을 장기전주택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역세권이라는 입지적 이점을 활용하여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정리하면 역세권 입지를 활용해서 용도 상향으로 용적률을 완화받고 그 혜택의 절반은 장기 전세를 공급하는 구조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번 사업은 신탁 방식으로 진행 중인데요. 조합 방식이랑 어떤 점이 다르고 신탁으로 가면 토지 등 소유자 입장에서 체감되는 장점이 뭐가 클까요? 신탁 시행 방식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전문성을 갖춘 신탁 회사가 시장, 구청장 등으로부터 지정 개발자로 지정받아 정비사업 전반을 이끄는 방식입니다. 신탁 방식은 조합 방식의 문제점을 대두되는 전문성 부족, 자금난, 투명성, 결여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신탁회사가 정비사업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탁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이점은 첫째, 사업시간 단축입니다. 조합 설립을 생략하고 지정개발자 지정동의서를 신고하여 시장, 구청장 등으로부터 지정개발자로 지정받음으로써 기간이 단축되며 신탁사의 전문적인 행정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신탁사를 통하여 사업비 등을 필요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탁사는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는 금융기관으로서 불투명한 자금 집행이나 이권 개입 소지가 적은 것으로 사업 운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신탁사의 전문적 협상력을 통하여 시공사와 계약이나 문제점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기간, 단축, 자금 조달, 투명성, 협상력까지 신탁이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만드는 장점이 확실하네요. 그리고 최근 시공사를 대우건설로 선정하셨는데요. 입찰이 유찰된 과정까지 포함해서 선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흐름대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사업 시행자인 대진자산신탁이 나라장터를 통해서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를 실시하고 10월 29일 현장 설명회를 실시한 결과 대우건설, SK에스코프렌트, 주식회사 제일건설 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12월 15일 입찰 마감일에 대우건설 1개 입체만 참여하여 유찰되었습니다. 이에 대신은 12월 16일 시공자 선정 재입찰을 공고하고 12월 23일 현장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나 대우건설만 단독으로 참여하여 제2차 유찰되었습니다. 이에 12월 24일 정비사업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로 대우건설을 지정 의결하여 사업 시행자인 대진자산 신탁사로 전달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 개최를 요청하여 1월 31일 제2차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에 시공자로 대우건설을 선정했습니다. 네, 입찰과 유찰, 재입찰, 그리고 전체 회의에서 최종 선정까지 과정이 한 번에 정리됐습니다. 그럼 이제 사업 규모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위치랑 면적, 그리고 계획 세대수 같은 핵심 스펙을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의문 역세권 재개발 사업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168의 1번지 1원입니다. 39,717.80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 시행자인 대전자산 신탁은 이곳에 용적률 450.51%와 건폐율 30.9%를 적용하여 지하 4층부터 지상 40층까지 아파트 1265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사업구역은 1호선 신인문역의 초역세권이며 이문초등학교로 인접하여 교육 환경이 뛰어납니다. 또 북측과 남측의 이문희경 뉴타운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와 인접하여 지구 환경이 우수합니다. 네, 초역세권 입지의 40층, 1265가구 규모면 지역에서도 체감이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1, 2구역 통합으로 규모가 커지고 사업성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통합이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고 동의율이나 행정 절차는 어떻게 밟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2020년 12월 3일 1차 구역 정비구역 결정 고시를 받고 2021년 4월 17일 시행위원회 창립총회에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이문초등학교 동측 인근 구역 편입을 결정하는 안건이 의결되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82.25%의 압도적인 동의로 2021년 11월 동대문구청에서 정비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4년 6월 13일 변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 고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동의율 82.25%면 추진 동력이 확실하다는 뜻인데요. 이제부터는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앞으로의 일정, 즉 향후 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합심의부터 착공, 일반 분양까지 큰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금년 내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토지 등 소유자 분양 신청을 받고 1월 기준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처분을 인가받게 됩니다. 그 다음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하고 착공과 함께 일반 분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통합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분양신청과 관리처분, 그리고 이주, 철거, 이후 착공과 일반 분양까지 로드맵이 선명해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신 토지 등 소유자분들께 위원장님이 꼭 전하고 싶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신인문 역세권 재개발 사업은 단순한 아파트 건설을 넘어 낙후되었던 지역의 가치를 완전히 재정립하는 사업입니다. 신탁 시행 방식의 안정성과 대우건설이라는 브랜드 파워가 만난 만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가치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사업 성공의 핵심은 소유주 여러분의 단합된 목소리와 신속한 의사 결정입니다. 동대문구의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날 그날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신임은 역세권 재개발이 일반 정비사업과 어떤 점이 다른지, 역세권 장기전세 방식의 구조부터 짚어봤고요. 신탁 방식으로 추진될 때 기대할 수 있는 장점, 그리고 대우건설 시공사 선정 과정까지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사업 규모와 1, 2구역 통합 과정, 앞으로의 통합심의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 철거, 착공, 일반 분양까지 이어지는 일정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타임지TV 장콕집콕 이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